면직돼야 할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네, 칼칼한 토크 참여하신 네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황태순 수석연구원, 네, 그리고 손광우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청와대 인사 스타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 박근혜 대통령 여러 번 강조했는데 대통령께서 장관 대면 보고를 늘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장관이 대통령 직접 만나서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 그 미래연구원에서 행정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 후보자에서 정책을 스포트했던 분이 준비했던 것이 행정 3.0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행정 3.0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만 결국은 부처 간에 소통 잘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아까 이 모두에 나왔지만 야당이 면직해야 될 사람은 김기춘 시장이다. 이런 식의 정면 공격이 나올 정도로 네. 무언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흥크리짐이 보인다. 이 좀 국민들에게 좀 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될 텐데. 뭐 돌려막기 인사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번에 유진용 문체부 장관 나가면서 또 서남수 장관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서남수 장관은 임사에서 꼭 그 뭐 박 대통령 보고 들으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 있었고 네. 유진용 장관은 면직을 당했는데 뒷말이 무성하죠. 예, 거기에다가 이 돌려막기 인사로 또 말들이 많고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장관은 대통령이 참모입니다. 사실은 필요하다면 수시로 만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장관인데 이 장관이 대통령을 한번 독대하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렵다면 무엇인가 흔히 하는 말로 문고리 굴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순 평론가가 지금 묘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저 원래 웃음 자체가 원래 좀 묘하지. 뭐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은 좀 유진용 장관한테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니까 지난 방송에 몇 번 나와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정성근 후보자 문제가 많다면은 그것은 뭐 일단. 유인시킬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일단 정성근 후보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봄 사퇴시키고. 네. 그러다 당분간 유진용 장관 잘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얘기 몇 차례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몇 차례 하고 나서 마침 유진용 장관이 면직됐으니까 뭐 유진용 장관이 물론 물러나는 장관이 이제 관례적으로 보면은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 마치고 대통령 제가 나서 임명장 받을 때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을 동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 갑자기 면직 해놓으니까 물론 뭐 이미 지난 6월 13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한부 장관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면직되다 보니까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진용 장관이 좀 대가 세고 네. 또 먼저 할 말도 좀 하고 뭐 그런 데다가 지금 유진용 장관의 유임설 마침 이주영 해수부 장관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긴급히 보면은 일단 면직부터 시킨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황우여 네, 의원이 네. 지금 후임, 보면은 네. 후임 내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덜한 데는 후임도 없고 마침 또 보니까 1차관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1차관이 먼저 그만뒀거든요. 1차관은 이제 조현재 차관 같은 경우가 모 대학, 모 국립대학 총장 응모한다고 네. 그만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김종 2차관이 지금 장관 직무대행을 하게 생기는 상태에서 네, 체육하고 공부가 담당이죠. 그렇죠. 근데 네. 종교가 담당인데 8월이면 교황 성하께서 방한을 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몇십 년 만에 있는 큰 행사고 세계적으로도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춰지는 그런 행사인데 뭐 김종 차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경우 어떤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누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긴급히 유진용 장관 면직부터 시키고 나니까 혹시 제가 저 유진용 장관 유임시켜도 괜찮다고 얘기한 것이 동티가 났던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괜히 저 혼자
아. 자책감, 상당, 자격지심. 예, 상당하게 평론가로서의 발언에 무게감을 스스로 네, 점수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예. 그 장관 면직을 발표하는 뉴스를 네.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없어요. 또 하나는 정성근 그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바로 다음 날 바로요. 네,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안 면직을 돼요.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황우려 뭐 의원을 그 내정자를 밝혔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상한 묘한 느낌은 왜 네, 무슨 진짜 제가 묘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분위기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여당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전 변호사님, 그다음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대통령의 그런 불통, 소통, 그다음에 인사 이 부분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걸 저는 절감하죠. 아니 근데 혹시 손 변호사께서 네. 선입관을 가지고 이쪽에 계신 전 변호사나 황태순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당과 이 정부를 두둔할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원래 두 분이 네. 이 대통령 들어서시는데 네. 작지 않은 역할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무슨 그런 아니,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신 건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역할론보다도 제 얘기는 네. 조선일보 얘기하고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요즘 저는 조선일보 보면서 이게 조선일보 맞나 이 생각 들 정도예요. 아. 왜냐면 매일같이 대통령, 박근혜 정부, 김기춘 실장, 인사 문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오히려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더 세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느낌을 갖고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확실히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절감한다 그 뜻이에요. 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보수신문이기 때문에 두둔하고 편을 들 것이다. 또 이 두 분이 보수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질타의 소리를 내는 평론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오신 네 분의 패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나라를 위한 마음은 그렇죠. 똑같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 네.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뭐 북한 쪽 전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유진룡 장관 면직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렸냐면 조금 뭐 격이 안 맞긴 합니다만 북한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 아, 그래서 김정은 빼고는 전부 수첩에다 받아 적는 장면들과 사진들이 네. 매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12년에 김정일이 심어놓았던 그 후계 체제의 제 측근이 바로 이제 리용호 인민군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4개월 만에 경질되는데 경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첩을 안 들고 다녔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첩을 받아 적는 게 굉장히 그 북한의 특이한 장면인데 저는 유진룡 장관이 뭐 어떤 이유로 면직이라거나 아주 독특한 경우를 당했는지 모르겠으나 한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라든지 또는 대통령 지지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어떤 의견을 내거나 또는 이렇게 공손하게 받아 적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그건 우리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이 구사하고 계신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면직이라고 하는 처분을 지금 아까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소하게 듣지 않습니까? 네. 그냥 경질하고 후임자가 내정돼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이추임직을 하는 건데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면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뭐가 좀 골이 나셔도 분명히 나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않고서 어떻게 면직이라는 처분을 이렇게 기간을 남겨놓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이 공통적으로 유진영 장관 면직에 대해서 약간의 유감 있는 그 아니요. 그렇지 뉘앙스를 않습니다. 말하는데 네. 유진영 예.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잠깐 보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네. 저는 유진영 장관 그럼 배째 드릴게요. 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역대 네. 정권에서 차관까지 지냈기 때문에요. 네. 황 의원께서 유진영 장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희도 계시죠? 뭐 이렇게 뭐 자료화면 나오는 거 아마 아니에요? 좀 하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유진용 장관 유명하죠. 당시 양정철 비서관 청와대. 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근데 그분은 물론 그 얘기는 안 했다고 본인은 아직까지는 뭐 뚝 잡아떼고 있습니다만 네. 유진용 장관이 그 당시 청와대 해서 이 사람을 좀 누구 심어라 기관장으로 그러니까 유진용 차관이 못하겠다. 네. 버티니까 양정철 비서관이 전화해서 아이고 하다 한참 통화하다 뭐 배째해드릴까요?
예, 배째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유진용 장관 보면 저 강단 있는 관료인 것만은 사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 유진용 장관을 또 공보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유진용 장관을 굉장히 강단 있는 네. 그런 어떤 공무원으로 치긴 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흥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얘기하시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유진용 파문 이제 면직 파문 네. 나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극찬한 이유가 방금 우리 황석순 평론가가 말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죠. 언론에서 뭐 방금 이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쓰기 안 한다. 이 사실 이 국무위에서 받아쓰기 안 하는 장관이 어디 유진용 장관뿐이겠습니까? 사실 받아쓰기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국무위에서 모든 대화는 프린트가 다 떼서 나오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이 받아쓰기 문제를 거론한 게 한 10여 번 됩니다. 과연 노무현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왔어도 마찬가지로 왜 수석 비서관 회의,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참석자들이 받아쓰고 있느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네. 어느 외국의 이 총리를 중심으로 모여가 있는 풍경이라든가 미국의 백악관 풍경이라든가 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는 거기 계속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대통령에 대한 권위입니다, 바로. 이 대통령 권위자예요. 왕과 같은 권위자. 이러니까 총리는 영의정이고 장관은 판사란 말이에요, 이게. 집안에 장관이 나오면 판사가 나왔다고 해서 경축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전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민도와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토크빌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국민은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근데 사실 이번에 유진용 장관 면직되고 나서 뭐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국무회의를 하는데 전원 사표내야 됩니다. 그런 발언을 유진용 장관이 가장 먼저 했고 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이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유진용 장관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인사권, 아까 그 말씀하신 이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문제를 임기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고집을 피웠다 그래요.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일 때 내하고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잘못 뽑아서 장관으로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제외는 시키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 정부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기 내각을 출범하는데 서남수 그 장관이나 유진용 장관이 그대로 있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네.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그 말씀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든 이 면직 처분이라는 새로운 이제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이 보기는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문창국 후보도 그렇고 김명수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에 누구죠? 또 총리 했던 분 안대희? 안대희 후보도 그렇고 그때 한마디로 여당이나 청와대가 내세웠던 논리가 국정 공백이었거든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 그다음에 내각이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그다음에 할 일이 많다. 이것이었는데 유진용이나 서남수 장관 그 케이스를 보면은 국정 공백에 관한 그 논리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김기춘 실장 얘기 한번 더 할까요? 유진용 장관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문제가 있죠. 지금 김명수 후보, 정성근 후보 낙마했는데 누구 하나 설명하는 분 없어요, 지금. 네. 우리는 이제 하도 낙마가 일상사가 돼갖고 별로 우리도 쇼크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진짜 되짚어 생각해보면은 적어도 인사권자 또는 인사 책임자인 김기춘 실장님 또는 대통령 또는 어느 수석이든지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해서 어찌 해서 실수했고 잘못했고 이 부분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하는 이 해명을 우리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게 과연 청와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김기춘 실장님 제대로 박 대통령 보좌하고 계신가요? 난 근본적 의문 들거든요. 근데 두 장관뿐이 아니고 네. 경제부총리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이기 내가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겠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까지는 괜찮죠. 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제 얘기는 지금 김명수 후보가 어떻게 낙마됐어요? 그건 문제 많아서 낙마됐고 정성근 후보 원래는
가려다가 사생활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고 해서 결국은 낙마시킨 거거든요. 이- 형식은 예. 사퇴지만 실질은 네. 낙마예요. 그러면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예. 여당이나 청와대가 정확하게 해명이 없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4월 10일 날 박영선 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네. 이완구 원내대표에서 대통령 만난 갖다 자리에서 줬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했죠? 네. 아유 저기 보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데 저 김명수 후보자하고 정성훈 후보자 두 분에 대한 임명은 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알았다. 검토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얘기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분 됐으면 뭐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거 갖고 근데- 그걸 또 굳이 설명해야 될지. 네. 저기 지금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 이 김기춘 실장 이분의 이제 책임을 사실은 물어야 되는 거고 저는 덧붙여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 대통령께서 혹여나 인사를 하고 이 장관들을 이렇게 등용하고 또 이렇게 면직시키는데 감정적인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네. 지금 다들 지적하신 것처럼 면직이라고 하는 아주 사상 초유의 사태를 하면서까지 유진룡 장관을 후임자도 없이 지금 내보낸 상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에 교황성하고 오시는 큰 책임을 져야 될 주무장관인데 그러면 그래봤자 그 다음 후임자 내정하고 인사청문회 끝내봤자 한두 달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두 달 더 유진룡 장관이 문화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 조차가 혹시 대통령께서는 정말 못 참을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나? 불편함이 있었던 것인지. 그건- 만약 그건- 그렇다면은 네. 그건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장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그건 저는 안 좋은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건지 윤용 장관이 퇴임사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소강호란 그 고사성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소강호는 잘 아시지만 중국의 유명한 무협소설가 김용이 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호의 무림 세계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한바탕 웃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소강호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왜 했을까요? 제가 네. 볼 때는 야 정말 노무현 정부 때 내가 당했지만 네. 그 노무현 정부가 다르다는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이렇게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현실 권력 세계에 대한 아. 그런 비판이기도 하고 예, 같아요. 네. 지금 네. 들려오는 얘기들은 거의 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인데 이 결론은 한쪽으로 모아져 갑니다.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국정 철학을 함께하지 않고 튀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대통령의 심기를 헛들여 놓았고 또 그 이 일관되어야 될 국정 철학에 흠집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 판단은 그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유진영 장관보다는 서남수 장관의 임사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이분은 나는 사실 취임할 때부터 반대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내놓았던 정책이 자유학기제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에게 한 학기를 무조건 집에서 자기 원하는 때에 뭐 네. 방송국이니 법원이니 검찰이니 가서 견학하도록 하자. 이런 자유학기제 이 양반이 나는 장관으로서 제정신인가까지 아주 심하게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돈 있는 집안에서는 아마 애들 과외 수업 시킬 거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까지 네. 극단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교육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투입에 네. 관해서 끝에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분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네. 나는 의심을 했거든요. 그 서남수 장관은 그 세월호 현장에서 라면 의자에서 먹은 것이 예. 크지 않았을까요? 국민 감정을 건드린 또 뭐 그건- 계란도 안 넣어서 황제라면도 예. 아니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라면 먹은 건 괜찮은데 의료 장비가 놓이는 탁자에 의료 장비를 밀쳐내고 네.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었죠. 근데 네. 물론 배가 고프니까 라면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먹을 수 있죠. 근데 보기는 참 안 좋았어요. 다른 네. 사람까지 네. 빨리 와서 같이 먹자고 같이 했으니까 뭐 그게 본인 생각으로는 이 세민적인 네. 이 모습을 왜 이렇게 자꾸 남들이 공격하느냐 이러지만 의료 장비를 밀쳐내고 거기서 장관이 떡하고 버텨서 라면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까 참 국민들은 기가 차했죠.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이번에 나갈 사람은 난 나갔다고 봅니다. 잘 나갔다고 보는데 과연 면직을 한 것이 옳으냐 지금 이제 나머지 네. 분은 이거는 뭐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일단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면직을 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관례로 남길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유진용 장관이 보면 소강호, 이제 금용, 김용이라고도 있죠. 금용, 소강호 예비사 허허 웃으면서 나는 떠나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아까 우리 전원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게 사실 핵이라고 봐요. 뭐냐니까 대통령의 통수권의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이 통수권하고 정치 철학이 다를 때는 그건 과감히 잘 되는 것이에요.
조금 우리가 다른 예입니다만 1951년 4월에 네. 맥어더 장군이 맥어더 원수가 일약 해임됩니다. 원수는 퇴직이 없어요. 현직에서 면직되면 그만입니다. 면직되는데 바로 트루만이 그 면직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의 판단은 그거였어요. 계속 확전하자는 그런 맥어더 원수와 그러나 자기의 대통령으로서 판단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 코맨드 인 치프, 군 통수권자서 아니었는데 말 안 들으니까 바로 전격적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네, 네. 전격적으로 자르고 그때 맥어더가 일단 미 상하원 합동 청문회를 엽니다. 예. 열어서 왔을 때 우리가 아는 소호강보다 더 멋진 말을 해요. 맥어더 다 아시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사라질 뿐이다. 그 이야기하고 그때 맥어더 원수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서 조만간 트루만 끝났다. 네. 50년의 출마할 것이다. 네. 끝났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바로 4월 말에 있었던 바로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맥어더가 굉장히 보면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고 결국 군 통수권자인 트루만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이른바 스스로 아하. 되는 순간 네. 맥어더는 사라지고 물론 그 영향으로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됩니다만 어쨌든 아까 전 변호사 말씀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진용 장관이 그걸 받아쓰기 안 하고 또 보면은 대통령과 뜻과 다르게 이리저리 튀고 했다면은 그거야말로 팀워크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를 할지라도 예. 잘 수도 아니,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저희가요. 알아볼게요. 지금 저 전화가 전화가 왔대요. 있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검사의 파견 문제, 면직 이후에 다시 복직하는 문제하고 홍보기획비서관을 국정 그 기획비서관하고 둘이 임명한 지 한 두어 달 만에 맞바꾼 거 이런 것도 사전에 뭔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 생각도 합니다만. 황 의원님 그 말씀 내가 한번 그래도 이견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아까 두 분 말씀에 정치 철학이 어긋나면 면직할 수 있다. 또 우리 전 변호사 말씀대로 하여튼 제때 서로 통하지 않으면 금방 면직시키고 조금 공백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정부 출범한 지 한 1년 몇 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내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정 철학 아니었나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하고 5년을 같이 갈 철학을 공유할 인재들을 찾아서 장관에 임명했는데 그렇죠. 겨우 1년 몇 개월 돼서 철학 다르다고 짤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만큼 인재들을 보는 눈이나 인재를 보는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굉장히 모자랐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점을 우리한테 국민한테 저 짧게 말씀. 왜 그렇게 부족하게 철학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을까? 또 그렇게 분간해서 제대로 같이 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왜 못 뽑았을까? 이 부분 의문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10년 동안의 장관의 평균 임기는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럼 그때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갔다 오면 경질했나요? 이거 그나마 유진용 장관 같은 1년 2개월, 1년 3개월 하지 않았나요? 그건 그렇게 이건 다투어서 그 사람이 이 유진용 장관을 갖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뭐랄까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주제를 이것만 가지고 해도 몇 시간 조금만 더 할게요. 제 얘기는 아니 김 교수님한테도 기회를 줘요. 아니 조금만 할게요. 제가 10초만 할게요. 그러니까 단언컨대 국정 철학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케이스에서 제일 핵심은 국정 철학을 얘기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 절차가 참으로 누가 봐도 유감스럽고 문제가 있다. 이 뜻을 우리가 공유하자 그 뜻이에요. 저도 5초. 5초. 그래서 제가 아까 트루만 대통령이 맥어더 장군을 갖다가 그냥 감정적으로 누가 보면 감정적으로 자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죠. 5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유진용 장관이 우리 황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을 벌여서 대통령이 너의 방향 옳지 않으니까 자른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유진용 장관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상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대통령이 해임할 수밖에 없는 무슨 국정 철학에 무슨 충돌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껏해야 수첩 안 받아 적었다? 이건 국정 철학의 차이가 아니죠. 수첩 안 받아 적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메가더 짜는 네.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저- 작전이냐, 종전이냐. 다르죠. 네. 근데 유진용 장관이 그러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대통령한테 뭐 정책으로 자, 아니, 얘기해. 5초.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니까 중요한 게 자, 우리 히딩크를 내가 얘기. 볼때 감정적 화풀이에 불과해요. 아니, 그러니까 히딩크를 갖다 생각해 보시죠. 히딩크가 그 감독의 고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감독이 예를 들어서 그다음 선수에 네. 이 사람 선발하고 맞춰봤더니 안 맞아. 발이 안 맞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데, 이례적이라는 거지. 아니, 왜 이게- 얘 아니, 면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차를 밟아가는 그럼 데까지. 히딩크나 홍명보나 우리 축구 감독하고 절대 권한을 우리가 그 다음에 감독한테 주는 거 잠깐만요. 히딩크가 선수를 교체할 때는 잘못했을 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팀워크가 유진용 장관이 아니죠. 잘못했는지, 예. 저 이제 유진용 팀워크가- 장관은 팀워크가- 일기 내각에서 아니, 가장 아니. 평가가 좋았던 장관이 아니죠. 한 명입니다. 팀워크가 안 맞았을 때 잠깐만요. 감독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면 거예요. 제가